책임촌입니다. 윤 정권 심판 구도가 더 강력해지겠습니다. 세상에나 잼버리 파행, 김현숙과 이상민 등이 무혐의 나왔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잼버리 대회시 K-팝 콘서트 무대 설치 관리 소홀로 조사를 받은 김현숙 전 여성부 장관과 이상민 장관 등에 대해 무혐의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고용부는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이 장관 등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검토를 통해 고용부 의견이 타당하면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인 측은 고용부가 현장 책임자조차 입건하지 않은 채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에 항변 의견서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정권은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데요. 총선에서 그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어서 세종갑 김종민 민트 잠바 갑자기 벗은 이유. 이재명 대표의 빠른 결단으로 이영선 후보를 제명하자 충청일보에서도 적절한 조치다라고 사설로 칭찬할 정도입니다. 위기를 당대표의 빠른 대응으로 다시 한번 넘긴 것입니다. 충청일보 사설, 후보자 검증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주당이지만 이번 선제적 결정은 그나마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한석의 의석을 포기하면서까지 공천을 취소한다는 건 2배 이상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소탐 대시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한편 세종갑은 국힘 류재화 후보와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고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으며 이영선 후보는 따로 사과 등 추가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이영선 후보는 투표용지상에 이름은 그대로 기재되지만 다만 이름 옆에 등록 무효라는 표시가 찍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일 이후에는 후보의 이름과 기호, 정당명을 투표용지에서 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뉴시스에서는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뉴시스, 정치권에 따르면 지역 정당인 A씨는 민주당 표심이 두 후보 가운데 누구한테 더 많이 옮겨가는 것이 승부처며 김 후보보다 류재화 후보 쪽이 더 이익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선 갈 길을 잃은 민주당 표를 가지고 와야 하는 김 후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면 당을 탈당 배신한 인물로 인식되는 만큼 표심이 옮겨가기 힘들다며 틈만 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말들을 하면서 민주당 표가 김 후보에게 약간은 넘어갈 수는 있지만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지역 정당인 B씨는 민주당에서 2번이나 국회의원을 하다가 새로운 미래로 당을 옮긴 김종민 후보가 표를 얻으면 얻었지 잃을 것 없어 다소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언론사들도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눈치 빠른 새로운 미래 김종민은 SNS 커버 간판부터 새로운 미래 점퍼를 벗어버렸습니다. 민트인지 초록색인지를 이곳저곳 해서 지우기 시작한 것인데요. 파란색은 아니지만 강한 남색 계열로 강조한 포스터 같은 것도 올려두고 김종민은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습니다. 노무현이 못다 이룬 꿈 김종민이 이어 달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라며 노무현을 강조하며 아예 민트인지 초록색인지 새로운 미래 상의를 벗어버렸습니다. 세종이 민주당 텃밭이라 젊은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전 포인트겠네요. 번외 소나무당 펜코 돌풍. 밤사이 소나무당 비례 1번 노영희 후보는 라이브 방송 제목도 목포 광주 방문, 펜코 코리아 난리났다, 암호화폐 코인 정책 발표라며 실제 코인 매수 내역이며 소나무당 비례 5번 반패미 권윤지 후보 돌풍도 전했습니다. 또한 파 쪽에도 계란 후라이를 넣는 송영길 전 대표의 계란 후라이 사랑과 어디에나 등장하는 강아지 시시 인기도 돌풍입니다. 실제 펜코 인기글 대부분이 소나무당 관련 내용으로 점령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 5번 권윤지 후보는 펜코 여신이 됐으며 이준석이 류호정과 손잡고 만세를 부르며 몰락해가는 민심을 그대로 소나무당이 흡수하는 분위기입니다. 소나무당 역시 트렌드를 빠르게 캐치하는 손혜원 전 의원이 있어서인지 이를 제대로 공략하는 분위기입니다. 변이제 이슈가 존재하는 당이라 반감도 상당하지만 그럼에도 국힘당과 이준석 당 표를 가져오면 장땡이라는 반응도 있긴 합니다. 공개된 이준석 재산이 19억 2,700만 원으로 알려지면서 송영길 재산과 비교되면서 더 파장이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개혁신당 출마자 재산 신고액을 보면 금태섭 91억, 조홍천 48억, 허은하 45억, 양양자 39억 등이 상위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유일보는 국힘에 큰일 났다는 듯 이런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자유일보, 상황이 급변했다. 2030 청년들의 태도가 한순간 장난이 아닌 진지한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여당은 그동안 2030 청년들을 결국에는 자신을 찍어줄 이른바 집토끼로 여겨왔다. 이는 한동훈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알 수 있듯이 영원한 집토끼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루라도 빨리 여가부 폐지 TF팀 신설을 공약으로 걸어 청년들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준석의 뺨맞은 이대남들이 급속도로 소나무당으로 기울어지는 가운데 이대남들이 실제로 어디로 비례투표로 이어지는지도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민주당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겠네요.
이어서 의료대란 한동훈이 해결사, 송영훈 기자, 외환위기 여파로 찬바람이 몰아치던 1998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 있었다. 당시 대검 공안부장이던 진영국 씨가 폭탄주를 돌리던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우리가 파업을 유도했다는 취중 고백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파업을 유도했다는 게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지금 국힘 한동훈 위원장의 장인이 바로 진영국 씨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대폭 증원한다고 발표했을 때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 떠올랐다. 송 기자, 이런 거다. 의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폭탄 카드로 의사들의 자존심을 자극하여 파업을 유도한다.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높기 때문에 민심은 바로 반응할 것이고 김건희, 디올백 등 윤 정권에 불리한 온갖 악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의료대란으로 국민의 불편을 최대한 키우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최대한 끌어올린 뒤에 한동훈이 해결사로 나서 극적으로 정부와 의사 집단의 분쟁을 해결한다. 한동훈은 영웅이 되고 선거는 국힘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을 떠올리면서도 우리 국민의 수준이 높은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했는데 어제 한동훈이 의사들을 만났고 윤은 전공의들에 대한 강경 대응 유예 등 유화책을 총리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 특수부에서 검사 경력을 쌓은 검사 출신 정치인들은 국민 상대로 심리전을 하는 공작으로 정치를 배웠나 보다.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대사처럼 개돼지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몹시 불쾌하다. 분노가 치민다. 물론 저래봤자 총선에선 정권 심판으로 더 두들겨 맞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 새벽 거제 삼성중공업 대박.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느새 거제까지 가셨고 이미 새벽 6시 45분에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출근 이사까지 마치셨습니다. 윤통이랑 한동훈이 의사 면허 중재쇼를 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새벽까지 노동자들의 민생 현장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파 들고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시는 노동자분도 화제인데요. 대파 한 단에 4,800원이라고 휘날리며 윤통 대파를 후려쳤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거제 출근길 인사 현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대표님 사진. 저 대표님 여기 이거. 네.